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나는 지금 여기 저 대신 나와서 이 폼롤러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진행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졸라세? 할 수 없어? 오케이. 그러면 아마 그래도 조금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그룹 수업으로 할 때 하는 루틴이거든요. 근데 제가 간략화시키고 빠르게 할 거니까 한 30분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폼롤러를 해야 되는 이유부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를 스트레칭과 폼롤러 마사지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결국에는 그 일정한 압력을 통해서 연부 조직들을 계속 누르게 되면 그 주변으로 혈류의 양이, 지나가는 혈류의 양이 더 높아지고요. 혈류량이 높아진다는 것은 순환이 되고 새로운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 형태의 원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압력을 통해서 뭔가 풀어내는 게 근육의 길이를 이렇게 늘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그 압력이 내 뇌에 인지가 되면서 이 신경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얘네들이 약간 릴렉스가 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폼롤러가 약간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 물리치료사가 개발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뭐 이제 마사지나 도수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보니까 혼자서 스스로 셀프로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어쩌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이제 시작을 하실 건데, 일단 저는 아래부터 올라오거든요. 종아리부터 해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한쪽 종아리를 놓고요. 반대쪽 종아리를 얹습니다. 가장 기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종아리를 두 부위로 나눠요. 아래쪽이랑 위쪽. 아래쪽, 위쪽으로 나누는데 지금 아래쪽에다 될 건데, 자, 아래쪽이랑 위쪽이랑 근육이 두 가지가 있죠. 물론 레이어드가 다 두텁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래쪽은 가자미근이 우리가 보통 타겟이고 위쪽은 비복근이 타겟인데, 그럼 가자미근을 조금은 내가 압력을 더 높이고 싶다. 그러니까 무릎의 구부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사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자미근에 좀 텐션을 더 주고 싶어. 그러면 무릎을 더 굽힌 상태에서 압력을 주고 좌우로 롤링을 시키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뭐 10개 정도 해주시면 되고, 아킬레스건보다 좀 위쪽, 그리고 이거를 잘 느끼시면 아시겠지만 비복근 그 끝에 부분에서 아래에 약간 들어가는 그 부위가 제일 예민하거든요. 네, 그 부위를 한 10회에서 뭐 한 20회 정도를 꽉 누른 상태에서 롤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어려울 거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올려서 비복근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얘는 무릎을 핀 상태에서 눌러줍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은 뭐 바깥쪽이 텐션이 높으신 분도 있고 안쪽이 텐션이 높으신 분들이 있죠. 이건 뭐 체형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 네. 안 아프신 분도 있고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아리 반대쪽도 할게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운동하기 전에 운동다고 생각하시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한 10회 정도.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압을 더 주고 싶어서 엉덩이 이렇게 들고 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이거를 엉덩이 이렇게 그걸 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이 힘을 못 주니까.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가거나 내가 눌러주거나. 자, 반대로 또 이 위쪽으로 해서 펴놓고 왔다 갔다.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그리고 이거는 또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보통은 왼쪽 그 종아리 쪽을 조금 더 아파하시는, 경직도가 높으신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하고요. 다음은 이제 비골근 혹은 정경골근 쪽, 그러니까 종아리 하체 앞쪽을 진행하실 건데, 얘는 자세가 좀 어려워서 회원님들이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정경골근을 볼 건데, 정경골근이 우리 경골 조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맞닿게 되는데, 얘를 홈을 세워주시고 내가 다리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우리 골반 스트레칭 하시듯이 사선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경골 조면보다 아래에 해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손 잡아갖고 이렇게 좌우로 롤링을 시키는데 체중을 좀 실어서
움직이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생 같은 경우에는 발이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회전이 더 걸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상태에 눌러줘야 돼요. 네. 요거까지 있으시죠? 자, 근데 나는 나 이거는 뭐 너무 시시한데? 그러면 이제 세우시면 돼요. 보이시죠? 네. 세워서 움직이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또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가장 아픈 부위가 있어요. 거기다 딱 잡아놓고 발목을 이제 돌시랑 플라타를 이렇게 반복시키면 됩니다. 조절할 수 있으면. 네. 잘 되시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괜찮으시죠? 자, 반대쪽. 하나 잡아놓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사선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상병은 그렇게 위치가 잡히니까 사선 방향으로 물리고 시켜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얘를 나는 근육을 밀려놓고 좀 스트레칭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이 정경골근의 반대 액션인 이제 이 플란타 플렉션을 시켜놓고 밀려주면은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압박이 되는 거고, 나는 좀 얘를 좀 축시킨 상태에서 눌러놓고 싶어. 그럼 이런 식으로 당겨놓고 잡아주시면 되고, 나는 다 괜찮아?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거 안 아프신 분 계세요? 다 어때요? 다 아프신가요? 주쌤 괜찮은데? 네? 주쌤 그냥 좀 아픈 만 있어요. 네. 왜 안 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비골근은 넘어갈 거긴 할 건데, 그냥 아까 상태에서 그냥 조금만 더 이제 옆으로 밀어놓고 해주시면 이제 바깥쪽 비골근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해놓고, 자, 이제 대퇴 앞쪽 갈 겁니다. 대퇴 앞쪽을 저는 세 방향으로 나누거든요. 가운데, 그 다음에 대각선, 옆면. 처음에는 롤러를 한쪽으로 돌려놓고 얘를 대퇴 가운데다 위치를 시켜주시고, 반대쪽은 내려놓을 거예요. 네, 이렇게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복부를 당겨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 유지한 상태에서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일단 롤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죠. 네, 이 정도는 다들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응용할 수 있는 게, 이분은 되게 예민하다. 그때 앞쪽 직근이 예민하다 그러면은 가장 자극적이 높은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서 정지를 시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내가 아픈데. 저 틀에 반대로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어디세요? 오케이, 맞아. 그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굴곡신전 시키는 거예요. 굴곡신전. 네. 그러면은 굉장히 텐션이 올라가면서 압력이 높아져요. 전 7 좋아한다 했잖아요. 7번 정도 시킵니다. 이렇게. 7가 아니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이제 사선으로 넘어가요. 약간 돌려줍니다. 이렇게. 더 예민하죠? 자, 사선으로 롤링. 이것도 한 10회 정도 진행하시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계속 복부의 압력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넥션이 돼야 돼요. 보통 가운데나 무릎에 가까울수록 더 예민한 편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너무 압력이 세서 못 올라가고 움직이는 게 어렵거나 너무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잡아놓고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굴곡신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자, 그대로 이제 IT 밴드 옆라인으로 올라갈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길게 이 밴드 라인을 좀 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IT 밴드는 웬만하면 너무 세게 오래 하진 않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순수한 근육보다는 약간의 연구 조직의 형태이다 보니 너무 압력이 계속 커지면은 좀 나중에 불편함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제일 PT 있으면 잡아놓고 굴곡신전 흔들어줄 수 있고. 오케이, 그 정도까지 펴주시고, 네, 잠깐 한숨 돌리시고. 자,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텐션이 너무 높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불편함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왼쪽도 빠르게 약소하게 약식을 5개씩만 해볼게요. 롤링 5번, 가장 강한 텐션 있는 곳에서 굴곡신전 5번. 네, 5. 잡아놓고 5개. 하나, 둘, 셋, 넷, 5. 오케이. 사선으로 돌려서 또 5번. 둘, 셋, 넷, 5. 그냥 운동을 잘하면 저렇게 안 아파요. 운동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운동을 잘해야 운동을 잘하고 컨디션이 좋아야 덜 아픕니다. 둘, 5. 오케이. 반대쪽 사이드 연결까지 할게요. 둘, 셋, 넷, 5. 또 5번 굴곡신전. 셋, 넷, 5.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풀고 하체 앞쪽 왔잖아요. 한 번 더 무릎을 구부리면서 종아리를 풀 건데 돌려 넣어주시고, 자, 그대로 앉습니다. 네, 발 지금처럼 피고 앉으시면 돼요. 그대로 누르고 있을게요. 이거 좀 지속하는 형태로 좀 하게 되고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많이 하시는 건가요, 혹시 집에서?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부하를 좀 더 주고 싶다 하면 이제 한쪽으로 체중 실어주시면 돼요. 되게 타이트하죠. 뭐 왔다 갔다 움직이셔도 되고, 롤링은 해보셔도 되고. 이 근막이와는 시간도 얘기가 많은데 뭐 되게 좀 애매하긴 해요. 긴 시간을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더 짧게 하면 좀 그렇다고 또 제한적이고. 그래서 한 10초, 20초? 20초, 30초 내외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풀어주시고.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느낌 아시겠죠? 자, 눕습니다. 이제 골반 쪽으로 올라갈게요. 이렇게. 하나씩 핑할게요. 잘 보이시겠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꼬리뼈 위쪽, 제가 표현할 때 꼬리뼈 위쪽에 좀 평평한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장관절 쪽으로 얘를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양쪽 다리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안 짚더라도 롤러가 빠지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되셨죠?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왼쪽 가슴, 왼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긴 다음에 오른쪽 다리 핍니다. 천장으로. 아니요, 강쌤 그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래서 왼쪽 골반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직접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왼쪽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 오른쪽 다리가 내려가는 거랑 그냥 내려가는 거랑 풀어놓고 내려가는 건 달라요. 그래서 복부에 압력 올려놓고 호흡 잡아놓고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중력에 의해서 천천히 떨어지게끔 퉁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하죠. 대퇴에서 만약에 긴장도가 높은 사람은 무릎이 자꾸 펴질 거고요. 대퇴의 긴장도가 없는 사람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게 됩니다. 네, 그 정도. 그래서 한 이것도 10초에서 20초 하고, 자, 반대쪽. 똑같이 골반 잡아서 당겨 놓고, 왼쪽 다리 펴고, 천천히 툭 던지듯이 떨어뜨리시면 돼요. 그대로 10초 정도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그대로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양손으로 롤러 사이드 잡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둔근, 그 다음에 소둔근 전면부, 그러니까 소둔근, 중둔근 전면부 쪽을 롤링을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다리는 모아주시고, 네. 마니또의 다리가 너무 벌어져요. 너무 야해요. 풀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끝부분에서 좀 시원한 느낌 혹은 좀, 통증 같은 게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체간에 좀 힘을 유지하면서 중심을 잡아놓고 롤링 한 10회에서 20회 정도를 진행하실 거예요. 네, 특히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항상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풀어주시고. 오케이. 다시 중립에 위치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이렇게 롤러 잡아주시고 살짝 꼬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당깁니다. 그렇죠. 롤러를 잡고 당기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덜 이제 안 빠지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외회전근들, 고관절 외회전근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이 반대쪽 무릎도 구부려 주세요. 그렇죠. 자, 반대쪽 가겠습니다. 꼬아서 쭉 당겨주시면 아마 좌우가 좀 다르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시고 양쪽 다리를 올려보겠습니다. 뻗어주세요. 네, 이거 무릎 다 안 펴줘도 괜찮아요. 자, 이거를 그대로 바깥쪽으로 그대로 툭 벌림할 겁니다. 툭. 네, 이거 찝히는 거 조심하세요. 그대로 유지하시면 점점 좀 벌어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겸 이제 뭐 안쪽을 좀 늘어나게 만든다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만약에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 10초 있다가 모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툭 당겨주시고, 네, 그러면 점점 좀 이게 내려가거나 혹은 좌우에 좀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찝히는 거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오케이, 모아주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다리 볼게요. 오른쪽 다리를 무릎 펴고 발끝 당기세요. 그쵸? 그 다음에 왼쪽 다리로 뒤꿈치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몸쪽으로 쭉 당겨 볼게요. 내가 갈 수 있는 선까지. 그러면은 오른쪽 햄스트링 좀 늘어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최대한 무릎 펴셔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놓고 반대쪽 발끝 당기시고 밀어 넣어서 쭉 왼쪽 하시는 거죠. 오른쪽은 이때 무릎이 구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왼쪽만 타겟으로 가는 거니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그대로 마지막 양쪽 다리를 그냥 목동 쪽으로 쭉 이렇게 당겨서 호흡을 쭉 빼주시는데 요거 롤러 빠질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때 무릎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거나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는 고관절에서 공간을 못 만드니까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뻣뻣하거나. 오케이. 자, 풀어주시고. 자, 앉아볼게요.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자, 얘를 이번에 엉덩이를 이렇게 꼬리뼈를 올려서 감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제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쪽으로 다리를 꼽을 거예요.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꼽을 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체중을 이동시키고요. 반대손으로는 다리 잡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롤링. 마찬가지로 중둔근. 그 라인으로 10회 정도 해볼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거는 회원님들이 조금 자세를 잘 못 잡으세요. 되게 힘도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좌우 차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흉추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먼저 날개뼈가 있으면 날개뼈에 일단 중간 정도를 위치를 시키시고 롤러를요, 머리 깍지 끼웁니다. 여기서 먼저 넘어가게 하지 마시고 먼저 여기서 골반을 끌어당기면서 배에 힘을 주는 걸 먼저 인지를 좀 시켜요. 호흡을 내뱉으면서 얘를 잠그는 거예요. 먼저 잠근 상태에서
깍지 끼시고 이 힘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쭉. 그러면 잘 안 넘어가질 거예요. 툭툭툭 넘어갔다가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시면서 턱 당기면서 그대로 말아줄 거예요. 자, 배임 주시고 넘어갑니다. 둘, 쭉. 숨을 들이마셨을 때 흉골 쪽도 이렇게 들림이 좀 생길 수 있게 배임을 주면서 다시 끌고 올라올게요. 내쉬면서 호흡. 자, 천천히 5개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쭉 넘어갔을 때 이거 그냥 막 닿게 막 툭툭 내려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허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해야 부담이 없이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툭. 하나만 더. 이렇게 쭉 내려가셨다가 힘주고 손 좀 머리가 닿으면 좋고 그대로 올라오면서 툭.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살짝만 신전을 시키고 이번엔 그냥 펼쳐놓고 위아래 롤링 할게요. 그냥 허리 중간까지만 그냥 툭툭 밀어주는 느낌으로. 날개뼈 주변에도 좀 자극이 있으실 거예요. 10번까지 가서 6, 7, 8, 9, 10 멈추고. 자, 이제 약간 날개뼈 위쪽에다 위치를 시키신 다음에 되셨죠? 자, 그대로 옆으로 누울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툭. 자, 그러면 이제 닿는 쪽에 팔은 위로, 그 다음에 반대쪽은 어깨, 그다음 머리 받칠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앞쪽 우리 저기 갈비뼈 쪽까지 가슴 근육까지 내려왔다가 뒤로 넘어갈 거예요. 툭. 하나 하고 앞으로 둘. 안 나서니. 네? 뒤로 안 가. 뒤로 안 가. 너무 앞에 위치 쪽을 조정해도 괜찮아요. 원복배기가 있는데. 툭. 툭. 이것도 7번 하고 쭉. 오케이. 이때 어깨 찝히시는 분들은 손바닥을 천장으로, 그러니까 외회전 시켜놓고 하면 조금 더 나아요. 닫고 있는 것보다는요. 네, 살짝. 그렇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자, 이거 옆구리까지 내릴 거거든요. 요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근데 저 이거 하다가 제가 약 2분 정도 갈비뼈를 금강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트 하신 분들은 이 스트레치 잘못하면 갈비뼈에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한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올라가시고 이렇게 양쪽 다리 이렇게 쭉 뻗어서 누워주시는 거예요. 네. 옆구리 쪽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살짝 뒤로 넘어갑니다. 툭 갔다가 앞으로 툭 오시거나 앞뒤로 롤링을 하시거나, 이게 너무 불편하시면 그냥 대고 계세요. 그냥 그대로 툭, 둘, 셋, 넷.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7, 8, 9, 오케이.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허리 쪽을 가까울수록 더 예민해져요. 자, 이제 반대쪽도 해볼게요. 반대쪽 옆으로 이렇게 뻗어서 아래팔 머리 잡아놓고 앞뒤로 롤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까지만 할게요. 7.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요방형근 쪽, 허리 쪽 이렇게 툭. 이것도 확률적으로 왼쪽이 조금 더 불편하실 확률이 좀 있어요. 왼쪽 큐엘이 좀 많이 짧아져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하시거나 앞뒤 롤링. 셋, 넷, 5, 7번, 6, 7, 쭉. 오케이. 풀어주시고. 용기를 내서 내려가요. 용기를 내서. 되셨죠?
QL이랑 가깝게 풀었고, 다음은 이제 상완의 리듬, 견갑의 리듬을 좀 잡아주는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에요. 이 아래다가 꼬리뼈 머리 형태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 먼저 다시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서 일단 좌우에 대한 균형을 좀 잡게, 날개뼈 가운데에 롤러가 들어오겠죠? 여기서 흔들리고 막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이건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진짜 안 돼요. 네, 이지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 위까지 그대로 쭉 타고 올라가서 팔을 외회전 시키시고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바닥이 지금 외회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대로 내려오고, 내 몸으로 왔을 때는 손바닥이 천장을 보는 위치가 돼 있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얘를 쭉 위로 해서 외회전 시키면서 리듬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복부에 힘을 주고 쭉 등이 펴짐과 동시에 팔이 올라가는데, 이때 상완골에서는 외회전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외회전이 일어나면서 그대로 날개뼈가 고상됐다가 하강되고 아래쪽으로 같이 잡아주고, 이 패턴으로 천천히 인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골두가 내 견갑골에서 안전하게 조금 유연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협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은데? 씨. 너무 아파요. 왜 아파요? 뒤가 나 이거 너무 무거워. 너희도 왜 아파요? 다들 근데 이거 어깨가 안 좋은 사람이라 공간 못 만드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하이퍼 익스텐션 되면 이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무조건 힘을 꽉 잡게 만들어 놓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불편함이 없는 선 안에서만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반대쪽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반대쪽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오케이, 이 정도는 이제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 동작 만드시고, 자, 선서 동작 만들 거예요. 선서 이렇게. 이때 제일 많은 확률로 이 상완골이 앞으로 자꾸 활주되면서 이렇게 이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최대한 좀 수평으로 맞추려고 인지를 좀 시키게 큐잉을 주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내 몸으로 그대로 우리 와이드 풀 하듯이 몸을 쭉 붙였다가 천천히 머리 위쪽으로 완전한 펴을 유도하는 거예요. 중력 부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견갑 상하 리듬을 조절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좌우의 움직임 인지시키고, 몸통에 힘주는 거 인지시키고, 발도 내가 잘 중심 잡을 수 있게 잡아놓고, 이것도 반복적으로 최대한 충돌이나 부딪힘 없이 좌우 대칭 맞출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리듬을 5번, 10번에서 뭐 15번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거를 계속 관찰하거나 조절 안 해주시면 팔이 다 떨어져요. 이렇게 밑으로 막. 그래서 앞으로 돌거나 그거 잘 잡으면서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이 정도까지 해주시고, 오케이. 다음 조심히 떨어지신 다음에 이제 얘를 세워서 목 쪽에 두겠습니다. 목 쪽 이렇게. 제일 편한 동작이죠. 이걸 잡아놓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조금은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 넘어갈 때쯤에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게, 그냥 완전 옆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돌다가 약간 아래 방향으로 누르면서 이동할 수 있게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되게 이거는 낮은 확률로 가끔씩 좀 이 목에 긴장감이 높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요거 세게 하고 나면 일어났을 때 어지럽거나 메스껍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조심히 해서 좀 한 번쯤 코멘트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내가 속이 안 되네. 됐습니다. 편하게 일어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한 25분 썼나요?
그죠? 20분, 25분? 근데 이거를 이제 스킹하면서 하게 되면 한 40분에서 50분까지도 수업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기억해 놓으셨다가 팬들한테 알려주시거나 셀프로 하시는 방법 같은 거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프롤러 할 때 제일 효율적인 게 운동 전이다 후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베스트는 이제 전후 둘 다 하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이 확실히 좀 운동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운동 신경이 그 부위에 대해서 늘어나거나 수축되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시키는 게 확실히 이게 빨라서 반응이 저는 전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눈으로 가슴. 가슴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설마 엎드려서. 아니 엎드려가지고 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셀프. 네, 되셨죠? 네. 그리고 다음 달에 만약에 기회 되면 지금 제가 저번에 저희 개인 교육할 때 얘기했던 허리 관련된 계속 제가 교육을 조금씩 듣고 있는데 그거 정리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